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버전 4번 1장부터 17장까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홀이라는 채널 가시면 버전 1번 초급, 왕초급, 버전 2번은 중급, 버전 1과 버전 2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서. 버전 3번은 계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급용이 되겠습니다. 버전 4번은 계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전문가용입니다. 물리학 출신, 나는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하시는 분께서 버전 4번을 보시면, 버전 4번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냐, 즉 모든 것의 이론이 이거냐 아니면 이거 역시 소설이냐, 전문가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 4번이니까 물리학 출신,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하신 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우주론이 되겠고요. 표준 모형 넘어, 비욘드 더 스탠다드 모델, BSM이라고 부르죠. 입자 물리학은 표준 모형이 있고 우주론은 표준 모형 란다 CDM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 모형 너머라는 분야가 나타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대통이론, 초대칭이론, 촉근이론, M이론, 고리양자 중력이론, 수정 뉴턴 역학이 있습니다. 근데 6번, 저는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6번에 속한다는 겁니다. 표준 모형 너머를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제1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이라고 이제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것을 이제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본 동영상은 개요만 설명하는 거니까 제목만 제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이 완벽하게 도시되면 물리 현상 역시 완벽히 설명된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물리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와 같은 그림이 정확히 도시되면 설명된다. 제2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것이 이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죠. 만물은 17개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아니라 만물은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 3개와 중성미자 3개와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 6개 있죠. 만물은 이 6개가 기본 입자입니다. 나머지들은 뭐냐? 나머지들은 모두 조합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성미자 3개는 입자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3개는 입자에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6개, 만물은 6개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다 조합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물리학에서는 스탠다드 모델 라그랑지안 해가지고 이와 같은 수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눈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계산법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 뭐 거의 같은 숫자 아닙니까? 거의 같죠. 초록색은 편차고요. 편차, 여기 평균값. 이거 검은색이 제가 계산한 거죠. 같은 숫자 아닙니까, 이거? 실험치, 측정치와 제가 계산한 값. W보선, H보선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 도대체 질량의 근원이 뭐냐? H보선, 힉스 입자죠. 힉스 입자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제가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W보선, G보선, 이와 같은 차트를 그립니다. 차트, 이거 포물선 방정식 아닙니까? 여기서 포물선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로그로 계산을 하라고. 로그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질량을 로그로 계산을 하면은 125.06 바로 계산이 됩니다. 125가 뭐냐? 이것이 힉스 입자 질량이거든요. 계산값 125.06 제가 계산한 거죠.
앞에서 봤던 라그랑지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물선 방정식 그리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 이거 4차원이다. 4차원 양자 공간. W보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5차원 양자 공간에 G보선이 위치하고 있고 6차원 양자 공간에 H보선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되겠습니까? 1세대, W보선은 1세대, G보선은 2세대, H보선은 3세대 입자일 뿐이죠. 그 다음에 W보선과 G보선이 양력을 유발한다. 아니, 양력 유발을 안 한다는 거죠. W보선은 W보선이고 G보선은 G보선입니다. 양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께서는 이미 증명이 됐고 노벨상까지 받은 거예요. W보선과 G보선이 양력을 유발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거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양력이란 무엇이냐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보선과 G보선이 양력을 유발한다. 이제 그러면 양력의 결합상수 얼마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3m 더하기 4m는 얼마입니까? 누구라도 7m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3m하고 4m하고 이렇게 합치시오. 몇 m입니까? 7m라고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7m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머리를 굴려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이거 5m다. 5m라고 답변하는 게 최선의 답변이죠.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3kg과 4kg 얼마입니까? 7kg이죠, 당연히.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이게 7kg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공간에서는 양자역학이죠, 한마디로. 양자역학에서는 자, 3kg하고 4kg하고 합했습니다. 합하면 몇 kg? 곱하기가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12kg이 돼요, 이게. 이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 자, 그럼 곱하기는 뭡니까? 곱하기는 로그합이죠. 로그합.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은 로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가 점프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왜 점프냐? 양자역학이 점프니까. 자, 3kg, 4kg, 5kg 계속 점프 합니다. 그 평균 질량 얼마입니까? 평균 질량 4kg이다. 라고 설명하겠죠. 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점프. 예, 곱하기로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더하기가 아니라고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질량 계산은 곱하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에 3분의 1승, 루트승. 이 점프 평균 질량 3.91kg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했다면 이미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하기가. 이게. 곱하기라는 겁니다. 곱하기. 자, 그래서 이거는 로그 합이 되겠죠. 로그 합. 이거는 뭡니까? 로그 평균이 되겠죠. 로그 평균. 여기서 이제 진동현상이 또 진동현상. 중성미자 진동현상이 뭐냐? 네, 이거라는 거죠. 이 점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중성미자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질량, 변하는 그 질량 어떻게 계산하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이렇게. 중성미자 진동현상. 자, 그래서 로그 타워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로그로 계산을 해야 되고, 우주의 변화는 로그 타워 방정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저 앞에서는 로그 포물선 아니었냐? 네, 로그 포물선과 로그 타워 방정식이, 힘을 계산을 할 때는 로그 포물선이 맞고요. 중성미자만을 계산을 할 때는 로그 타워 방정식이 맞습니다. 예, 기본 입자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기본 입자는 6개다. 그 기본 입자는 타워 방정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타워 방정식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워 방정식 특징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타워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게 제곱 아닙니까? 제곱. 제곱이면은 타원이 2개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2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원 정답, 첫 번째 정답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정답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첫 번째 정답은 스케일. 어마어마하게 넓은 스케일입니다. 이거 지수의 로그.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타원 방정식이 뭡니까? 우주 아닙니까? 우주.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것이 우주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자, 매우 작아요. 매우 작은 타원 방정식이
또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우 매우 작다?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래서 이 타원 방정식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우주를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스케일의 양자역학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곱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우주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문제가 계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층 문제. 매우 작은 물리량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재규격화를 하고, 재규격화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로그 타워 방정식이다. 자, 여기에 이제 매우 이것이 또 이제 기초 설명으로 매우 중요하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타우 질량 얼마, 타우 중성미자,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온 중성미자, 170kg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개는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타운 방정식 그리면 돼요. 이렇게 타운 방정식 이렇게 그리면, 이건 5차원에 위치한다. 네, 미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위치한다.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에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 중점이 6차원이 꼭 중점이고 0차원에서 턴을 한다. 네, 그럼 4개가 주어지죠. 타원 방정식은 4개가 주어지면 타원이 도시가 됩니다. 타원이 이렇게 도시가 됐습니다. 자, 4차원에 얼마입니까? 0.15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됩니다. 0.15. 자, 그럼 물리학에서 지금 어떻게 보냐? 네, 란다 CD의 모델에서 중성미자의 질량은 0.12 아니면 0.15. 근데 0.15랑 똑같지 않습니까? 물리학이랑 지금 똑같이 계산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근거를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 근거.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턴. 그러니까 이게 계층 문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가 계산이 됐죠? 근데 0은 아니잖아요, 0은. 10의 133승분의 1입니다, 이게. 0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떤 특징적인 점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계층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층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칭성.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대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좌측하고 우측하고 대칭 아닙니까? 대칭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게이지 대칭, 초대칭. 게이지 대칭과 초대칭 또 역시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칭이 두 개. 네.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대칭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을 볼까요? 네. 10의 133승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오케이. 요 점을 볼까요? 3차원? 3차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네. 10의 12승분의 1로 계산됐죠? 한번 빼보겠습니다. 133 빼기 12. 121승 아닙니까? 121승. 121승이 뭡니까? 우주상수 문제. 지금 여기 우주상수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중성미자 질량 해석하는 거죠. 중성미자 질량. 요 두 개가 입력 값이고요. 나머지 검은색들 있죠. 검은색들은 전부 다 계산 값이 되겠습니다. 아니 133 빼기 12 하니까 121. 그것이 바로 우주상수 문제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플랑크 단위계가 뭐냐? 플랑크 단위계가 이거라는 거죠, 이거. 0차원을 해석하는 것이 플랑크 단위계죠. 그러면 우리 우주는 몇 차원입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이죠,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에다가, 이게 3차원이에요? 3차원에다가 0차원을 곱했으니, 당연히 어마어마한 거리차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승? 플랑크 단위계가 뭐냐? 플랑크 단위계는 0차원. 을 해석하는 것이 플랑크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주를 해석할 때는 여기를 봐야죠. 여기를. 3차원 여기를. 그래서 로그 타운 방정식이 우주의 작동 원리, 우주의 변화는 로그 타운 방정식을 따른다. 그 다음 양자역학의 변화도 로그 타운 방정식을 따르죠. 왜냐하면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공간의 차원. 자, 그럼 6차원이냐? 네. 정확히 정답은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정답은 6.00107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왜 6차원이면 정확히 6차원이 돼야지. 왜 6.00107이냐? 첫 번째 계산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전자 질량, 뮤온 질량, 타우 질량, 이 전자, 뮤온, 타우 측정 질량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6.00107 차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인 관계상 제가 또 그림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린다. 두 번째 그 그림에 맞게끔 잘 계산을 해보자. 즉 제가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많다. 자, 이거 역시 또 핵심적이니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만물의 기본 입자는 6개라고. 그래서 이거 전자 중성미자 모양, 뮤온 중성미자 모양, 타우 중성미자 모양,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있죠. 숫자는 다 로그 값이 되겠습니다. 로그 값에 이제 일렉트론 볼트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진동을 시키겠습니다. 앞에서 진동 얘기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진동이 그럼 이렇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력자가 막 진동을 한다. 이게 뭐냐? 이게 양력 입자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광자가 진동을 한다. 광자가 이렇게 여기 있죠. 광자를 이렇게 막 진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전자기력 입자의 모양이라는 거죠. 자, 글루온을 진동을 시킵니다. 글루온을 진동을 시키면 이게 뭐냐? 네, 이게 바로 강력 입자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W 보선하고 G 보선은 양력하고 관련 없다고. 이게 양력이 이거예요, 이게. 그럼 양력을 누가 일으킵니까? 중력자가 일으키네요, 중력자가. 그럼 중력자가 뭡니까? 네, 역시 물론 저도 설명을 못 합니다. 물리학에서도 설명을 못 하죠. 자, 그래서 그다음 이것도 진동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막 진동을 합니다. 그다음 이것도 진동을 하죠. 이것도 진동을 하겠죠. 그럼 이건 뭐냐? 네, 물리학에서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결합하고 자, 이 합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라? 네, 로그로 계산을 하라고. 로그로. 질량을 로그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 질량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전자라는 거죠, 전자. 뮤온은 당연히 이 두 개 합하면 되겠죠. 이 두 개 이렇게 합하면 그것이 뮤온 입자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타우는 그대로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만물의 입자는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로 나눕니다. 운동 상태라는 거는 입자가 있어요. 입자가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정지 질량. 정상 상태라는 거는 입자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입자의 정지 질량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핵심 기억해야 될 것. 자, 하여튼 여하간 운동 상태가 있고 정상 상태가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만물의 기본 입자는 6개라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3세대와 중력자, 광자, 글루온 이 3세대. 중성미자 3세대는 입자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중력자, 광자, 글루온 3세대는 입자에 힘을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질량만 알면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6개의 입자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정확히 얼마냐, 질량이 얼마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어떤 값 6개로부터 거꾸로 문제를 풀어서 이 기본 입자 6개의 질량을 정확히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건 거꾸로 문제를 푼다. 그것을 트라이얼 앤 에러 혹은 그 시행착오법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제가 그 거꾸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질량을 정확히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이 표준 입자가 있고요. 진동 입자, 진동. 이게 뭐 중성미자 진동 현상. 중성미자 진동 현상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성미자 진동 현상으로 노벨상이 수상이 됐죠.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라? 네, 로그로 계산하라는 거죠. 로그로.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숫자들 이미 다 제가 계산을 아주 사실 복잡한 건 아니죠. 로그 값으로 다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상태 입자 질량, 이거는 정상 상태 입자 질량, 이거는 혼합 상태 입자 질량. 운동 상태가 37.144%와 정상 상태 62.856%가 혼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것이 바로 우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가.
앞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양자역학. 이거는 뭐냐? 이거 우주. 아까 우주는 121승. 자, 이거 볼까요? 자, 0차원 134승입니다. 134승. 3차원 12승. 네, 여기 약 122승으로 나오네요. 그죠? 134, 12, 122. 122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주상수 문제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강력 전자기랑 양력 중력의 통합. 네. 뭐 결론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죠? 질문. 양력의 정확한 값 얼마입니까? 양력 결합상수 정확한 값 모르고 있죠. 자, 중력이 1이다. 강력 결합상수가 1이다. 자, 그러면 전자기력 결합상수는 137.036분의 1이죠. 네, 이거 문제 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문제 푸니까 양력 결합상수는 1.01092의 음수 6승으로 나옵니다. 이겁니다. 양력의 정확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구했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네, 물론 어떻게 구하느냐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앞에서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세 개니까 세 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세 개가 주어졌으니까 포물선 방정식을 도시해 보자. 네, 포물선 방정식 도시하겠습니다. 네, 5.9059 이게 음수 39승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중력값이에요. 중력값. 너무나 쉽게 중력이 통합됐습니다. 중력값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중력은 뭐냐? 네, 중력은 알고 보니 0차원이네요. 0차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0차원이 뭡니까? 0차원이 바로 플랑크. 그럼 중력은 플랑크 단위라는 거죠. 네, 아주 폭탄 같은 발언을 제가 하였습니다. 0차원이니까 0차원은 플랑크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력 자체가 플랑크예요. 플랑크 힘. 물론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계산하는 과정 중에 72.916%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72.916.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72.916은 4대 힘의 통합으로부터 계산됐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앞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증명하는 게 그것이 바로 양성자 반지름 퍼즐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반지름이 0.8751 피코미터가 맞습니까? 0.8409 피코미터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0.8751은 키네틱이에요. 키네틱. 운동상태 양성자 반지름이고 0.8409는 정상상태 양성자 반지름이라는 거죠. 양성자 반지름도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정확히 계산이 됐고요. 제가 이거를 정확히 계산을 해냈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이것이 바로 앞에서 1.0109 2의 음수 6승 요거 양력값이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W 보선하고 G 보선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양력하고. 업참탑커크. 네,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참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탑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이미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계산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커크. 네,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오차가 얼마냐? 네, 제가 계산한 거의 오차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2.16이다, 2.257이다. 이건 초록색의 편차죠. 계산의 편차. 여기서 여기 X표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근데 단 하나. 자,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6개의 쿼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의 쿼크 중에 단 하나, 탑 쿼크 이거는 측정을 했대요. 측정을. 그러니까 탑 쿼크 하나는 진짜 정답인 거죠. 172.69. 아니 172.69나 172.74나 이거 같은 숫자 아닙니까? 같은 숫자. 제가 계산했죠. 170.74로. 나머지들은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 계산값이니까.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스트레인지 커크는 옛날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5 아니면 96으로 봤거든요. 근데 최근 QCD 양자생략학에 의하면 93.4래요. 제가 계산했죠. 93.04. 신기합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을 구해보자. 네,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고등학교에서 설명하는 거고, 양성자는 이렇게 생겼다. 양성자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양성자 속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양성자는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 강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이 들어가 있고 그 양성자 껍질을 전자기력이 양성자 껍질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답이 99.9 양성자 질량의 99.92%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물리학은 물리학 양성자 질량 아직 계산 못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주구장창 돌린 결과 양성자 질량의 90%까지만 계산해냈대요. 그것이 이겁니다. 도대체 90%까지는 뭐 슈퍼컴퓨터로 어떻게 계산했다고 하니까 10%는 뭐냐? 10% 영원히 물리학에서 이 10%의 비밀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99.92%까지 계산을 했죠. 중성자가 이렇게 생겼다. 중성자 질량 오차 438 일렉트론볼트 0.06%까지 중성자 질량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성자 수명 퍼즐 중성자 수명이 887.7이냐 세크 877.75냐 빔이 맞냐 바틀이 맞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운동 상태가 있고 키네틱 상태가 있고 스테디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둘 다 정답인 겁니다. 둘 다 정답이다. 그 다음에 반양성자 K이온 파이온 강입자에 대해서도 제가 계산을 이렇게 했고요. 드디어 이제 우주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주 상수 문제와 플랑크 단위기.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우주 상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여기 정확히는 121.539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물리학에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고 도대체. 아무도 모르죠. 계산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컴바인드. 키네틱, 운동상태 37.143%와 정상상태 62.857% 혼합으로 우주는 가동되고 있다고. 자, 계산 결과 121.5326. 121.53. 121.53.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우주 상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플랑크 단위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계산하는 플랑크는 0차원을 해석한다는 거죠. 0차원을. 그러면 여기다 타원 방정식을 그리겠습니다. 0차원부터 6차원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우주는 여기 3차원에 존재하는 거죠. 3차원에. 이것이 이제 플랑크 단위계.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허블 상수.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풀면, 우리 우주는 4차원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우리 우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거는 플랑크 단위로 문제를 푼 거고요. 11.035. 이거는 슈바르트 실지 반지름. 11.036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우주는 4차원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단위가 도대체 뭐냐. 먼저 이제 우리 우주를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빅뱅이 일어났죠.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7.87억 년이라고 13.787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우주 상수가 뭐냐? 그 우주 상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100.5억 광년, 100.5억 년. 우주상수가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뜻한다가 아니고, 우주상수는 우리 우주가 양자화되는, 우리 우주도 양자화돼요, 양자화. 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자가 껍질이 1껍질, 2껍질, 3껍질, 이런 형식으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원자 모양이죠, 원자, 수소. 우리 우주도 똑같다는 겁니다. 핵이 있어요. 우리 우주 핵이 이렇게 있고 1껍질을 지금 이루고 있고 지금 2껍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 핵의 질량, 여기 핵이 있죠. 핵의 질량, 그 핵의 질량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증명. 자, 이게 아니고 121.5394가 아니고요. 왜? 우리 우주에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 우주는 3차원이거든요.
이 10의 0승이라는 거죠. 10의 0승. 이렇게. 이건 증명이 됐죠. 약분하면은 1 아닙니까? 예. 1은 10의 0승이죠. 10의 121.5394가 아니고요. 10의 0승입니다. 1입니다. 1. 그래서 요 길이 있잖아요. 요 시간. 빅뱅부터 요 시간이 바로 72.916%예요. 72.916%. 그 다음에 요 시간 있죠. 요 시간이 1이라는 겁니다. 1. 자, 지금 제가 시간의 B가 72.916%예요. 요걸 전체를 1로 봤을 때 72.916. 자, 4대 힘의 통합에서 72.916이라는 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양자역학. 4대 힘의 통합. 72.916%가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시간. 이거 허블 시간. 72.916%. 그래서 허블 긴장. 허블 긴장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전체 많은 경우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역시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72.86%, 약 73. 약 73이 맞는 거냐? 67.66.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한 67.66이 맞는 거냐? 둘 다 맞다는 겁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우주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섞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이렇게 섞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어야 돼요. 70.93 나옵니다. 섞으면 70.93. 그럼 70.93이 우주는 직선 팽창한다. 우주가 등속 팽창일 때가 70.93이에요. 이게 답이. 우주는 등속 팽창이다. 그럼 요 37.143 이 뭐냐? 다시 37.143은 시간에 비해요. 우리 허블 시간 있죠. 허블 시간은 여기가 37.144. 요쪽이 62.856. 이게 뭡니까? 이게 1번 껍질. 0껍질. 0껍질이라고 하고, 이거 1껍질. 이거 2껍질. 이거 원자 모형 아닙니까? 원자 모형이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우주도.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는 뭐냐? 이제 1껍질에서, 이제 현재란 뭐냐? 1껍질에서 2껍질로 이전하는 중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세대 블랙홀과 우주의 탄생.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이제 블랙홀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또 신기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그림. 근데 이거는 이제 양자 얽힘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이거는 전자 이중슬릿 현상.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16장 모든 것의 계산.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이 6개 있잖아요. 빨간색이 입력값. 하나, 앞에서 제가 6개만 알면 만물이 다 풀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지금 측정으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주어진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 값으로부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6개만 알면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차원. 6.00107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 시간, 현재 시간. 재밌는 거는 현재 시간은 전자기력 있잖아요. 전자기력 결합 상수로부터 현재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한 값 13.783. 그리고 란다 CDM 물리학에서는 13.787.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변화, 즉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현재 시간의 입자 질량만 계산한 거죠. 현재 시간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자,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각종 입자의 질량, 우주 상수, 그런 거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역시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죠. 자, 전자기력 결합 상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력 결합 상수는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 변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변했겠죠. 근데 많이 변했을까요? 아니면은
거의 안 변하다시피 했을까요? 예, 많이 변하네요. 제가 계산한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자, 전자기력이 이렇게 변한다. 양력이 이렇게 변한다. 중력도 변합니다. 중력이 이렇게 변한다.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현재 우리 우주죠. 여기 그다음 여기가 현재 우리 과거는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역시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인슈타인 우주상수 제1껍질, 뭐 제2껍질 제가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4차원 우주의 양자와 그림이 정확히 도시되면 하여튼 비밀이 풀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6개의 입력 변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즉,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8개네요, 8개. 자, 이것이 6개로 문제를 푼 겁니다. 미지수 6개.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미지수 8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6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6개가 아니고 8개다. 그럼 그 2개는 뭐 약간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 차트로부터 내부 변수 미지수 2개를 제가 구했는데 이게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차가 본 계산의 오차는 0.1%, 뭐 더 정확히는 0.03% 정도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을까? 여기서 약간 뭔가가 틀렸습니다. 숫자가 약간. 이게 내부 변수가 아니고 역시 2개를 더 외부 변수 2개, 즉 총 입력 변수는 8개가 돼야 된다. 한 가지 예로 여기서 제가 2.0030이라고 넣었죠. 이게 아닌 것 같다. 2.00233 2.0023 이것이 바로 이제 미온 G-2 팩터. 이것도 이제 입력 변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성자 질량. 제가 중성자 질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니 왜 0.06% 오차가 날까? 예, 이게 아니고 중성자 질량을 정확한 값을 이게 입력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력 변수로. 자, 그래서 미온 G-2 팩터와 중성자 질량을 입력 변수로 넣으면 미지수 이제 8개 변수 문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의 오차는 0.01% 이내로 정확할 것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을 또 계산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직은 계산을 못했고 제가 하여튼 현재 미지수 6개로 문제를 풀었더니 오차는 0.1% 이내다. 이거 미지수 8개로 풀어야 된다. 8개로 풀면 오차는 0.01% 이내로 될 것이다. 네, 끝으로 이와 같은 수학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게 아니다. 네, 수학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 출발은 그림 그리기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림이 정확히 도시되면 모든 것이 설명되고 계산될 것이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